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광주FC입니다. 포항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호재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모두 소화하며 공격의 중심축을 잡고 있습니다. 조르지는 폭발적인 스피드보다 피지컬을 앞세운 절구통 스타일의 측면 돌파로 상대 풀백을 압박하며 후반까지 힘과 균형 감각을 유지해 상대 수비 라인의 체력을 꾸준히 소모시킵니다. 기성용과 오베르다는 중앙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책임지며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를 주도합니다.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세트피스, 중거리 슛, 측면 돌파를 고루 활용하는 다변화된 공격 패턴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낮춰도 여러 루트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광주는 4-4-2 포메이션으로 헤이스가 전방에서 마무리와 연계를 모두 책임지지만 최근 팀의 핵심 공격 자원인 아사니가 태업 논란에 휩싸이며 전력 운용이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이미 이란 에스테그랄로 이적이 발표된 만큼 그의 기용 여부는 불투명하고 출전이 제한될 경우 측면 돌파와 크로스, 박스 안 마무리에서의 위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창무와 최경록이 중원에서 기동성과 전진 패스를 살리더라도 결정력을 갖춘 공격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전방에서의 위협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비 전환 시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장면이 반복되며 장기간 포항의 중원 압박과 폭넓은 측면 전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포항이 홈에서 특유의 높은 점유율과 중원 주도권을 앞세워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구도입니다. 조르지의 피지컬 돌파와 이호재의 제공권이 광주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아사니의 결장 가능성은 원정팀의 전술 다양성을 크게 제한할 전망입니다. 전력 완성도와 운영 능력 모두에서 우위를 점한 포항이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항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수원FC입니다. 대전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주민규가 최전방에서 제공권보다 등지고 받는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않는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재인은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크로스와 침투로 공격을 지원하고 김현욱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빠른 전환을 이끕니다. 그러나 황선홍 감독의 전술 운용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단순한 롱볼 전개에 치중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으며 주민규와 구택 투톱을 세운 전개는 상대 수비가 대비하기 쉬운 패턴으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규라는 리그 정상급 결정력을 갖춘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이를 다채롭게 살릴 변칙 전술과 빌드업 설계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수원FC는 4-5-1 포메이션으로 싸박이 최전방에서 절정의 골 감각을 유지하며 확실한 피니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윌리안은 창의적인 드리블과 방향 전환, 타이밍 있는 패스를 통해 상대 측면 수비를 붕괴시키는 전형적인 크랙 유형의 공격수이며 안현범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빠르게 전진해 직선적인 돌파와 오버래핑으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공급합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윌리안과 안현범이 합류한 뒤 싸박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완성되며 득점 루트가 한층 다양해졌고 강등권 탈출이라는 절박함이 전술 집중도와 압박 강도를 경기 내내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대전이 주민규를 중심으로 한제한적인 전술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수원FC의 측면 돌파와 전방 마무리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윌리안의 창의적인 돌파와 안현범의 속도는 대전의 측면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며 싸박이 이를 마무리하는 구조는 경기 내내 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술 완성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 그리고 강등권 탈출이라는 심리적 동기까지 감안하면 수원FC가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서울이랜드와 화성FC입니다. 서울이랜드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과 박스 안 연계를 결합한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데일은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시 템포 조절 모두 능하며 수비 라인을 깊게 끌어내 상대 진영의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가브리엘은 볼을 잡는 즉시 전진성을 살려 박스 안을 파고드는 침투가 날카롭고 슈팅 정확도 역시 안정적입니다. 에울레르는 측면에서 전환 템포를 높이는 핵심 자원으로 컷백과 크로스 모두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최근 홈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과 빠른 세 번째 패스로 전반의 승기를 잡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울레르와 가브리엘이 중심이 되는 측면, 중앙 유기적 전개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화성 역시 4-4-2를 사용하지만 템포 유지와 라인 간격 관리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박주영은 패기와 활동량이 돋보이는 2003년생 공격수지만 실전 경험 부족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침착함이 떨어집니다.
김병호는 볼 전개 의도는 좋으나 압박을 받으면 판단이 늦어 흐름이 끊기고, 데메트리우스는 발밑 플레이 중심이라 제공권에서 위력이 제한되며 체력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비는 상대가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면 압박보다는 위치 수비에 치중의 순간 대응력이 떨어지고, 측면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습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심해지면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공간 노출이 심화됩니다.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서울이랜드가 아이데일의 연계, 가브리엘의 침투, 에울레르의 측면 전환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화성의 수비 조직을 흔드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화성은 압박 회피와 수비 전환에서 불안정해 서울이랜드의 지속적인 템포 유지와 공간 점유를 제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에서의 우위를 감안하면 서울이랜드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이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전남 드래곤즈와 천안시티입니다. 전남은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성과 빠른 역습 전개를 동시에 추구하는 팀으로 라인 간격을 좁게 유지하며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합니다. 호나는 전방에서 체격과 활동량을 모두 갖춘 스트라이커로 상대 수비를 등지고 버티며 기회를 만드는 포스트 플레이가 위협적입니다. 발디비아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세밀한 볼터치와 정확한 패스 타이밍으로 공격 전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알베르티는 세컨드 볼 회수와 박스 안침투를 모두 소화하며 후방에서 올라온 볼을 간결하게 전방으로 연결합니다. 홈에서는 전반 실리적인 운영으로 상대 체력을 서서히 깎아놓고 후반전에 주도권을 잡아가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천안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격 숫자를 적극 활용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와 간격 유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퉁가라는 빠른 돌파와 측면 오픈 플레이에서 강점을 지녔지만 고립될 경우 결정력이 떨어지고, 미사키는 넓은 활동 반경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집중력과 연계 타이밍에서 세밀함이 부족합니다. 이종성은 중원 압박과 수비 가담에서 많은 역할을 맡지만 부하가 커지면 수비 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이광진의 퇴장 결장으로 좌측 수비 커버에 공백이 생기며 원정에서 라인 유지와 압박 강도 저하가 후반으로 갈수록 두드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전남이 강한 전방 압박보다 간격 유지와 유연한 전개로 천안의 약점을 차분히 파고드는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발디비아와 호난의 연계 플레이는 천안의 3백 사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으며, 수비 안정감을 기반으로 한 역습은 홈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술 완성도와 운영 능력 모두에서 전남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남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충북청주와 부천FC입니다. 충북청주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전개와 전방 압박을 병행하지만 수비 전환 시 간격 붕괴가 반복되는 약점이 뚜렷합니다. 김영환은 후방에서 라인을 조율하며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하프라인 근처에서 강한 압박을 받으면 실수가 잦고, 지현학은 넓은 활동량으로 볼을 운반하나 크로스 패턴이 예측 가능한 경향이 있습니다. 김선민은 중원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템포 조절 능력이 부족해 경기 전체의 리듬을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최성근의 퇴장 결장은 치명적인 변수로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을 조율하던 핵심이 빠지면서 커버 범위와 압박 효율이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전진 시 공간이 벌어지고 복귀 속도가 느려져 부천에게 실점 기회를 쉽게 허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천은 동일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공격과 수비 전환의 완성도에서 한층 날카롭습니다. 몬타뇨는 박스 안침투와 연계 모두에 능하며, 바사니는 좌측에서 커싱과 1대1 돌파로 위협을 만들고 중거리 슈팅까지 갖춘 자원입니다. 박현빈은 수비 지원과 패스 조율을 동시에 수행하며 하프라인 부근에서 전개 타이밍을 읽어 공격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부천의 전방 압박은 이후 3선이 빠르게 합류하는 구조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패스 선택지를 봉쇄합니다. 특히 후반에는 상대 체력 저하를 틈타 라인을 끌어올리며 슈팅 찬스를 양산하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같은 포메이션 구도 속에서도 충북 청주의 핵심 전력 이탈과 수비 조직력 저하가 부천의 전방 압박과 공격 밀도 앞에서 약점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라인 간격 유지와 흐름 제어 능력에서 앞서는 부천이 경기 전반에 주도권을 쥘 전망입니다. 부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버풀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은케티아와 에두아르를 앞세워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의 경기에서는 전방 고립이 잦아지는 구조를 보입니다. 은케티아는 박스 안에서 한 템포 빠른 슈팅과 결정력은 뛰어나지만 측면 가담이 제한적이고, 에두아르는 발밑 기술과 침투 타이밍이 좋으나 압박이 강해질 경우 연계가 끊기기 쉽습니다. 로드니의 직선 돌파는 변화를 줄 수 있지만 크로스 선택의 일관성이 떨어져 공격 효율이 불안정합니다. 수비에서는 3백 간격이 흔들릴 때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공간이 쉽게 열리고,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 커버가 늦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운 날씨 속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에서 에키티케를 최전방에 두고 살라와 각포가 양측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전개하는 구조입니다. 에키티케는 피지컬을 살린 제공권과 전방 압박이 돋보이며 연계 패스의 부드러운 템포로 공격 흐름을 이어줍니다. 살라는 특유의 커싱과 왼발 마무리로 결정적인 위협을 가하고 순간 가속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립니다. 각포는 볼키핑과 중거리 슈팅이 강점이며 좌우 전환 시 속도와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중원의 더블 볼란치는 압박과 전환 패스에서 팰리스를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풀백들의 오버래핑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 경기에서 팰리스가 라인을 내리고 압박 강도를 낮출 경우 리버풀은 세컨드볼 회수와 중거리 슈팅으로 균열을 만들고 압박이 통할 경우에는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며 3백 간격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특히 경기 후반 체력 격차가 벌어질 시 리버풀의 속도전은 팰리스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리버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첼시와 AC밀란입니다.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후앙 페드로와 콜 파머를 중심으로 한 공격 조합이 점점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후앙 페드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침투와 마무리 감각이 한층 예리해졌으며 콜 파머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볼 운반과 패스 타이밍 조율, 순간적인 방향 전환 후 슈팅까지 겸비해 전방에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네두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압박 회피 능력을 바탕으로 빠른 전환을 이끌며 전방 압박과 짧은 패스 전개의 조화를 통해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를 경기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체력적 기반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C밀란은 3-5-2 포메이션에서 하파엘 레앙의 폭발적인 돌파와 개인 기량이 주요 무기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할 경우 볼 소유 시간이 짧아져 위협이 감소합니다. 로프터스 치크는 제공권과 전진 패스를 겸비했으나 넓은 측면 커버가 요구될 때 수비 가담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리식은 순간 스피드와 침투에서 위협적이지만 최근 마무리 선택에서 기복이 있었고 팀 전반적으로 전방 압박이 길어질수록 후방 라인의 위치 조율이 흔들리는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첼시가 네두의 중원 장악과 콜 파머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AC밀란의 압박을 회피하며 후앙 페드로의 박스 안 마무리로 이어지는 전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밀란은 측면 뒷공간과 후방 간격 관리에서 불안정함이 노출될 수 있어 첼시가 홈에서 지속적인 압박과 속도전으로 주도권을 쥘 전망입니다. 첼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